최근에요, 미국의 이 좌우 중도의 모든 싱크탱크의 한국 파트들을 CIA나 DIA 같은 미국의 정보기관의 대북 분석관들이 다 자리를 꿰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헤리티지, 그리고 이 CSIS, 그리고 이 브루킹스 같은 보수, 중도, 진보를 표방하는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에 이 정보기관 분석관, 북한 분석관 출신들이 꿰찼다라는 것은 북한이 지금 어떻게 작용을 할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필요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요, 우리가 트럼프가 한국에서 국회 연설을 했을 때 그것이 감동적이었다고 느낀 것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그 해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연설을 감동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좀 철이 이르기는 했지만은, 하긴 요즘 보고도 보통 11월 중순 말 돼야 보고 잡으러 가는데 한국에는 보고도 10월 말 한 달 땡겨서 잡으러 가니까 이 산타클로스도 좀 일찍 11월 달에 왔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과연 트럼프가 그런 산타클로스 역할을 할까요? 트럼프는 다니는 나라마다 너네들이 미국하고 잘 지내려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고 무역이나 통상도 공정하게 하고 미국이 너네를 도와주는 만큼 너네도 미국에 기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철저히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의 이해에 투철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미국이 월남전에 아무런 이익이 솔직히 별로 없음에도 이념적인 환상에 빠져서 월남전에 개입을 하게 되었지요. 미국이 마치 알제리처럼 한 150년을 프랑스화해서 알제리에 사는 프랑스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백수십만 명이 프랑스 사람이 알제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알제리를 넘겨주게 되면 프랑스는 굉장히 손실을 보니까 지키려고 했겠죠. 베트남도 처음에 프랑스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인도차이나가요.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쓴 것은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베트남에 그런 이해관계가 없이 이념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한국전에 참여한 것도 이념적 이해관계고요. 근데 이제 전 세계는 점점 이념적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죽고 살고 하는 동맹을 맺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 실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사무총장을 맡고 미국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구소련의 공산권으로부터 서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나토에 대해서도 미국이 트럼프는 회의적인 발언을 하면서 비용 부담을 하지 않으면 나토 같은 게 필요 있냐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장황하게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제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고요, 트럼프가 무조건 고마운 사람이다, 훌륭하다라고 또 한국 사람의 냄비 기질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면, 특히 보수 진영에서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와서 연설 잘했고 훌륭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잘 다뤄왔다. 다른 대통령이나 다른 미국의 정권하고는 다르게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뤘다. 그런데 이후에도 그렇게 할 거냐? 그거는 우리 하기에 달린 문제지 트럼프한테 무한정으로 한국의 보수 진영을 위한 시다바리를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한미일 3국 핵력을 이렇게 강조했다라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당시 외무장관이 동석한 확대 정상회담 당시에 한미일 협력이 구체적인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협력 사례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에 와 있으니 삼국 간의 협조를 두고 그것을 언급을 한 것이고,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 때 틸러슨 국무가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이 문제를 직접 설명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고, 그래서 확대 정상회담은 애초에 70분으로 예정되었지만은 30분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보도에 보면요, 이전에도 지난 6일 7일 제주도 앞바다에서 북한의 핵 관련 물질 수송 저지 공동훈련을 한국, 미국, 호주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동참을 요구하니까 한국이 거부를 했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어제 뉴스 브리핑 월드 인사이더에서 트럼프의 사이 쿠슈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사이 쿠슈너가요, 한국에 따라와서 아무런 어떤 이 접촉이 없이 의전 때문에 그냥 있었을까요?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쿠슈너는 최근에 사우디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사우디 왕세자발 중동 정세 위기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카도 오지 않는 한국에서 쿠슈너가 별도로 와서 한국에 있었다. 이것은요, 무언가가 이 물밑 거래가 현 정부와 쿠슈너 간에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 저는 좀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즉 문정인 등 이 현 정부의 미국의 트럼프의 정책에 못마땅한 사람들이 쿠슈너를 앞세워서 뭔가 접촉을 해서 이 지금 북핵 정세를 한마디로 북한하고 딜로 끌고 가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분간 예정된 확대 정상회담이 30분 만에 끝나버렸고 정상회담 전체가 55분 만에 끝나버린 이런 기상천외한 회담의 배경에 쿠슈너가 또 다르게 뭔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역할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쿠슈너가 트럼프에게 약인가 독인가를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요 12일 날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다낭에서 트위터를 통해 나는 김정은을 작고 뚱뚱하다고 하지 않는데 그는 왜 나를 늙었다고 모욕하는가 하는 글을 올려놓고, 자, 최근에 이 북한이 노동신문이 트럼프를 넉다리, 전쟁 미치광이, 테러 왕초 등으로 비난한 데 대해서 트럼프가 언급을 한 겁니다. 또 김정은을 겨냥해서 알았어, 난 그의 친구가 되기 위해 무지 애쓰고 있는데 어찌면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트위터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김정은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트위터 일을 물으니까 난 가능하다고 믿는다. 인생에서는 기이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면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북한 여러 나라 전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이다. 분명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게 된다면 매우 매우 훌륭한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두세 개 소통 채널이 물밑에서 가동되고 있다. 모두가 첫 대화하기 좋은 때라고 말할 시간이 결국 올 것이다 라고 틸러슨이 10일 발언한 이후에 놓은 겁니다. 최근에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있고 트럼프를 강하게 욕하는 것 같지만 톤을 조절하고 있고, 트럼프하고 틸러슨이 이런 묘한 발언을 하는 걸로 봐서는 북미 간에 모종의 뒷거래가 이렇게 열심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최근에 북한이 2달간 도발을 안 하고 있는데요. 핵미사일. 이것은 북한이 지금 모종의 북미 간의 물리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라고 봐야 될 거고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은 현재 이렇게 항공모함 3척이 와서 군사훈련을 하고 전쟁 촉발 직전까지 갔다가 순식간에 대화 국면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쿠슈너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키신저하고의 관계입니다. 헨리 키신저는 유대인이자 중국 통입니다. 쿠슈너요? 유대인입니다. 자, 트럼프가 키신저를 만나고 이런 관계에서 쿠슈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키신저는 중국하고의 관계가 자신의 지금 삶의 많은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신저는 쿠슈너를 이용해서 지금 자신의 안, 즉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주한미군 철수를 한국에 심으려고 공작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핵 위기 국면 초장부터 미국에게 한국이 배신을 때린다라는 일체의 어떤 신호를 주면 안 된다. 그건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는데, 이 정권이 사드부터 지금 중국에 대한 쓰리노부터 인도 태평양부터 온갖 문제에 대해서 또 합동 군사훈련부터 미국의 배신을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미국의 배신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떤 형식을 택할 거라고 보십니까?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0월 말에 한국은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질 원하지만 미국은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한국을 방문했던 매티스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 전시작전권을 넘겨줄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군사적으로 전시작전권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넘겨주겠다 하는데, 한국이 준비가 되지도 않은 채 시기만 집착해서 자꾸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 한미 간에 잠재적인 단청선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좌파 성향의 한국 정부가 이렇게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과의 선을 자르기 위해서 전시작전권을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은 지금 누구라도 한반도의 현상을 보면 전시작전권을 넘겨줄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말을 하기 전에 한국이 먼저 능력을 길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의 좌파 성향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장이 바뀌어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 말자 이 문 대통령은 못 믿을 친구다라고 했다라는 말을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했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핵 문제에 있어 미국 정책과 한국의 문 대통령이 거꾸로 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제재 압박에 대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북한이 도발을 함에도 대화하고 달래는 방식을 시도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시도했고, 그리고 그것은 북한에게 1년에 1115억을 주는 일인데도 그런 걸 계속 재개하려고 시도하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의 사드 압박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서서 김정은을 지지하는 중국에다가 쓰리노라는 선물을 안겨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친한 다른 동맹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도 두려워하고 꽁무니를 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아시아 방문이 자신의 새로운 중국, 북한에 대한 압박 전략인 인도 태평양 방어 전략을 이렇게 구축하기 위한 건데, 한국은 여기에서
한일 미가 손을 잡아서 호주, 인도와 더불어서 중국을 압박하는 부분에 결정적인 구명을 내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굴복했다라고 이렇게 표현까지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미 정상회담은 때우기식 회담이고, 트럼프는 그야말로 무기 사주고 어쩌고 하니까 한국에서 점잖은 말로 대하고 명문의 연설을 했지만은 지금 한국을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과의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에 대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고, 또 트럼프 따라 한국에 온 쿠슈너는 한국에 북한과의 구멍을 뚫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상이 갑자기 이상한 대로 돌아가는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막는 것은 한국의 보수 세력의 역할인데, 보수는 질이 멸렬해 있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미국이 뭐 내년 봄에 북한을 폭격한다 어쩐다 하는데 꿈깨라고 그러세요. 그런 식으로 이 보수 지지층에게 한마디로 마약을 먹이는 사람도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되죠. 자, 일본의 방위상이요, 한 며칠 전에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주한 일본인 대피 훈련이 실시될 경우 한국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대피 훈련에 대해서 평소 미국과 준비해 왔지만은 한국과는 아직 상의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주한미 일본인 철수와 관련해서 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논의를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요, 일본이 공개적으로 주한 일본인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그 모양을 TV에 노출시킨다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대놓고 그렇게 한다 해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 한국의 이런 의도적인 반일, 그리고 트럼프의 북한과의 물밑 접촉, 이런 부분들이요, 결국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뒤통수를 때릴 준비들을 각자 하는 양상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해오던 북핵 미사일 해결의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의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요, 한국은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야말로 회담도 하기 싫어서 짧게 했습니다. 트럼프 떠나자마자 한국은 미국 뒤통수를 여러 차례 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도 한미 한일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미국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무슨 참모 문제를 갖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미국이 그럴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미국도 2중 3중의 수를 쓰고 있습니다. 쿠슈너가 트럼프 따라왔다가 한국의 실세라고 하는 문정인이나 임종석이나 만나서 이야기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쿠슈너 속이 몇 개인지 알 수 없는 유대인입니다. 자, 이 한국의 음흉한 자들이 쿠슈너를 꼬드겨서 한마디로 북한과의 대화를 하라고 트럼프에게 영향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트럼프는 이거 무슨 북한을 공격하려니 아무런 실익이 없고 벌어질 일 뒷감당이 안 되고, 그렇다고 북한을 압박해서 계속 가자고 하니 시간은 무한정 걸리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완성해서 미국을 협박하면 체면이 안 서고, 그러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북한을 불러다가 협상을 해서 끝내는 일인데, 협상을 하려 하면 한국이 좀 걸리는데, 한국이 우리 뒤통수를 열심히 치고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나는 북한 문제를 타결지었다 하고 노벨 평화상이나 받고 재임이나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트럼프가 국회 연설한 거는 한 거고, 사이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이상한 사람들을 만난 거는 만난 거고, 또 가자마자 한국은 뒤통수 치니까 미국도 북한과 두세 개 라인을 가지고 대화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믿을 수 없는 자들이 상대가 배신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신하자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한반도 북핵
위기의 해결 과정이라는 겁니다. 참 큰일입니다.